반갑습니다. 저는 강남선비고요. 두산 엘리베이터 주가 전망 빠르게 도와드리려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아주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이 분위기가 너무 좋다는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두산 엘리베이터 전망하면서 저희 멤버십에서는 특히 조선주에 대해서 아주 여러 차례, 특히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 HD 현대마린엔진, HD 한국조선해양, 동성화인텍, 세진중공업 같은 특히 이제 선박엔진까지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작년부터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지금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오늘 두산엘빌티 전망을 하면서 제가 두산엘빌티를 마이크로 관점에서 이제 가격이 어떻게 조정을 보일 건지도 알려드리겠지만, 주식은 결국 여러분들이 승부입니다. 승부.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이 뭘까요? 인생이 여러분들이 승부입니다. 승부. 깨끗한 승부를 해야 되는데, 깨끗한 승부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는 우리가 예측과 전망이라는 게 중요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전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리타분하게 과거의 시대에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앞으로 이 시대를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한다면은 필연적으로 그 승부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저평가 우량주를 담아놓고 오래 기다리면 수익이야, 이거는 워렌 버핏이 그런 말을 한 적도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 살 때 PER, 선행 PER 15배 20배 사이에서 하고, 애플도 나중에 마지막에 샀어요. 초기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애플이 그 워렌 버핏이 초기 투자로 돈을 번 거는 BRD 정도고, 실제로는 이제 뭐 다른 종목도 있지만, 워렌 버핏도 그렇고 대다수의 거물급 투자자들은 결국에 돈이 되냐 안 되냐,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냐 못하냐는 여러분들이 실적이 나면 성공 투자입니다. 이렇게 멤버십 회원들이 이렇게 돈을 벌면 이건 성공 투자일 거예요. 회원분들이 조선주 절대 팔지 말라고 했는데 진짜 선배님 미치신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너무 긍정적인 의미에서 미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두산에너빌리티도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기서 더 올라간다.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행 PER, 선행 PBR 관점으로 주가를 분석한다면 못 올라가는데, 그 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유는 뭐냐? 결론만 말씀드리면 현재 트럼프 체제가 되건 안 되건 지금 전 세계의 흐름이 이 진영 논리에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처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원달러 환율 추이를 보면 트럼프 1기 때와 2기 때 처음에는 굉장히 변동성을 만들었습니다. 트럼프의 별명은 미스터 변동성입니다. 트럼프 1기 때도 뭐예요? 원달러 환율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달러 강세로 외치지만 달러 약세로 바뀌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주가 추이도 보면은 실제로 트럼프 1기와 2기를 비교하면은, 그쵸,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되면 모든 게 끝났어라고 얘기한 게 트럼프 취임 직전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퀀트 관점에 대해서 분석을 못하고 지금 역사적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은 지금 우리 시장은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보시면은 금융억압이라는 단어를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금융억압의 필연적 결과는 통화 약세, 달러 약세는 비달러 신흥국 증시 강세로 이어지는데, 비달러 신흥국이면 대표적인 게 한국 증시입니다. 트럼프 집권 이후 원자재 수입국 비달러 국가 증시의 강세로 확대됐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우리나라 ETF가 6입니다. 지금 1월부터 8월 사이 6이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두산에너빌티 제가 사라고 한 위치에서 제가 21,000원과 25,000원에 사라고 아주 오랫동안 얘기를 했었고, 여기서 보시면은, 그쵸, 이것도 여기 오기 전에 이미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핵심이고, 여기서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여기서 제 거 영상을 찾아보세요. 제가 7월 내내 뭐라고 했냐면 52,000원, 53,000원에서 분명히 기회를 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이제 신고가가 면서 쭉 밀어 올려야 정상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현재는 시장 상황이 기간 조정이기 때문에 조선주 위주로 움직인다. 근데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항상 추석 전에는, 그쵸? 뭐예요? 추석 전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항상 상반기에는 괜찮았고 추석 전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는데,
근데 지금 보면 추석 전인데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생각보다 안 심하거든요. 이거는 무엇이냐? 26년에 주가의 상승이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뭐 끼워 맞추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 역사적인 얘기를 잠시 해볼까 해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거는 두산엘러빌티의 장기 전망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거시적 경제 흐름과 이 산업, 그러니까 원자력과 가스터빈, SMR, 이 산업이 과연 합당한가? 미래 사회에 합당한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콘트라티에프 파동이라고 있는데요. 정부주도 B2B 투자에서 금융 억압으로 확산됐다. 지금 이제 정부 지분 확보 의지가 강한데, 미국이 인텔 지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로키드 마틴, 이제 반도체와 이제 방위 산업 관련해서 지분을 확보했는데, 이유는 뭘까요? 자,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트럼프는 결국에는 금리 인하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하나만 명심하시면 좋은 게, 트럼프라는 인물의 특징 중에 하나는, 트럼프는 여태까지 2차례나 부동산과 항공사업이 파산하면서 트럼프의 순자산을 보시면은 1990년과 1995년, 그쵸? 거의 제로까지 갔었어요. 그쵸? 굉장히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그쵸? 뭐, 그러면서 뭐, 결혼을 하고 또 재혼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왔다 갔다 했었겠죠? 그쵸? 근데, 트럼프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좋았다가, 폭락했다가, 그죠? 또 폭락했다가, 뭐,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죠? 1990년 대부 조합 사태 당시 뭐 파산을 했었어요. 자,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파산을 했었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안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제가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미국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빈부격차 또는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을 선택해야 되는데, 자, 자세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거는 지금 역사적 흐름이 제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콘트라티에프 파동, 이걸 설명드려야 되는데, 정부가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나 연준 인사 개입하는 것이 과연 나쁜 것일까? 트럼프가 계속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트럼프의 일처리 방식에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 자체로 나쁘다 좋다를 이분법적으로 말할 수 없다. KB증권의 리포터가 나왔었습니다. 콘트라티에프의 파동은 약 50년 중인데, 50년 중이에요. 세 가지 파동 중 키친 파동, 콘트라티에프 파동, 뭐 큰 정부 시대 변곡점,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도표로 잠깐 설명드리면은, KB증권 리포트에 따르면은 콘트라티에프 파동과 세계화 시대에 기술의 시대가 있었고, 과거에 영국 패권 자유무역 시대가 있었습니다. 1830년부터 1870년까지 평균 이제 50년 주기예요. 그렇죠? 여기서 뭐 50년, 60년. 그리고 1870년대 후반부터 해서 중반부터 해서 1920년까지 보시면은, 참고로 1920년에는 뭐였습니까? 자동차 혁명이 있었고, 이때는 이제 1차 산업혁명이 있었고, 1차 산업혁명 중에 보시면은 이제 영국 약화, 독일 부상이 있었습니다. 왜냐? 기존에 이제 석탄 채굴이라는 거를 영국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는데, 독일이 석탄 채굴을 시작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독일이 부상했고, 그러면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2차 세계대전이 또 일어났어요. 그쵸? 그러니까 독일이 전통의 제조업 강국인데, 그 제조업 강국이라는 게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있을 수 없지만 과거에는 뭐예요? 아무도 모르게 전쟁을 준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념 논리에 인해서 전쟁이라는 게 일어났었고, 근데 이제 1945년까지, 그러니까 1930년대 초반에 대공황이 있었죠. 1920년대 후반부터. 참고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1920년대에는 자동차 혁명으로 인해서 미국이 돈을 엄청 벌었는데 갑자기 대공황이 벌쳐집니다. 근데 이 대공황이라는 게 과연 미국이 돈이 없기 때문에 대공황이 이루어졌을까요? 그건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1940년, 45년에 이제까지 2차 세계대전이었지만, 이때도 보면은 탈세계화, 그리고 산업혁명, 그러면서 1950년을 넘어가면서 미국은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전쟁이라는 걸 기반으로 미국은 항상 성장해 왔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탈세계와 초중반에 전쟁이라는 게 일어났고 금융위기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요. 그 다음에 이제 황금기가 도래해요. 1900년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새롭게 그쵸. 컴퓨터 사이언스와 인터넷의 시대. 우리나라는 1994년에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생겼고 실제로 1999년에 1년 동안 SK텔레콤은 거의 10배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고 다음과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다음 카카오죠. 카카오 그룹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네이버는 지난 수년 동안 1999년에 네이버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야후코리아, 라이코스, 엠파스 뭐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뭐 SK컴즈도 과거에 뭐 네이트, 그렇죠? 네이트온 뭐 이런 회사, 싸이월드 뭐 이런 걸 기반으로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포털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 초반까지 진행이 돼요. 근데 2000년대 초반부터 그렇죠? 네이버랑 다음만 살아남으면서 이렇게 이 시대가 왔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철강, 조선, 건설이 1900 이제 보시면 2007 금융위기 직전까지 성장을 하고 계속해서 주도주가 바뀌어가면서 시장은 성장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서 50년간 다시 탈세계화로 바뀝니다. 그러면 탈세계화의 특징이 무엇이냐? 탈세계화의 특징은 결국 이제 이거는 이념 논쟁이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콘트라티에프의 파동이라는 거는 50년, 60년 주기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거대 파동인데 이 파동은 시장주의의 종말,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종말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협력하자 이게 종말이고 이제 경쟁사회로 다시 바뀌어요. 탈세계화, 큰 정부의 시대. 그러니까 미국이 나서가지고 자꾸 뭐예요? 뭘 합니까? AI 패권 다툼에서 자꾸 이제 관세 관련해서 이제 딜을 하고 이렇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계속 이제 설명드릴 건데 그러면서 최첨단 산업재인 보시면은 2023년부터 상승한 전력기기 지금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미 23년 6월 1일에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으면 방산하고 전력인프라 2년 안에 굉장히 핫해질 섹터를 사십시오. 방산 같은 경우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그러니까 과거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가 GDP 대비해서 방산 분야 증액을 합니다. 예산 증액을 해요. 세상은 결국 예산, 정부 예산과 그렇죠? 그 기업 그 국가의 예산과 기업의 예산과 플러스 유동성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유동성이 안 좋으면 주식은 절대 못 오르는데 유동성이 좋으면 주식은 아무리 고평가해도 계속 올라요. 계속 오른다.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금 새롭게 이제 조선 원전이 올해 좋기 시작합니다. 23년부터 방산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선 원전을 좋게 얘기하고 멤버십 가입한 분들은 지금 너무 해피 행복 감사 이런 식으로 인증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50년, 60년 사이클에 지금 겨우 1, 2년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이든 정부 시절이었고 바이든 정부 시절에도 바이든이고 트럼프고 진보 보수 상관없이 결국에는 이게 구조적 시대의 변화입니다.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이제 지금 진보 정권 특징에 따라서 자꾸 부자 증세 자꾸 그런 패러다임으로 우리나라를 굉장히 이제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어 가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예산을 어디 늘립니까? AI 쪽으로 늘립니다. 지금 AI는 어디가 선점하느냐 굉장히 그게 중요해요. 근데 AI 쪽으로 늘린다고 AI 소프트웨어 쪽으로만 가냐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에너지 정책 그쵸?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그 에너지라는 거는 결국 터빈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BHI 같은 종목이 제가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뭐예요? 미국이 제가 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조선주로 돈 많이 벌 때까지 제가 이거 계속 갖고 있겠다고. 그렇죠? 여러분들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냐? 이런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메이크 아메리카 쉽빌딩 그레이트 어게인. 그렇죠? 마스가.
그렇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저희 멤버십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해서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 게 HD 현대마린엔진, HD 한국조선해양, 한화엔진, 동성화인텍 이런 종목들 분위기 너무 좋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분위기가 좋은 이유는 큰 정부 주도의 B2B 투자. 그러니까 보시면은 가치회수 부분이 트럼프 정책과 연결되는데 이제 결국에는 그 보조금이라는 게 무상 지원 형태로 제공되는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 뭐 30만원 뭐 15만원 준다고 여러분들 인생이 굉장히 행복하지 않죠. 근데 이거를 왜 줄까요? 일단 유동성을 자꾸 풀겠다는 정부 의지고, 제가 볼 때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성과를 독점하면 실패하면 정부가 비용을 떠안는 비대칭 구조인데 보조금 자체가 아니라 보조금 설계 방식이라는 겁니다. 공공투자, 민간혁신, 성과회수, 재투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트럼프는 당장 돈이 안 되면 투자를 안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트럼프가 망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트럼프는 결국에는 여러 산업에 투자, 그러니까 호텔로 뭐 부자가 됐다 이렇게 이제 심플하게 아시는 분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냉정히 말씀드리면 엘레멘터적인 시각이에요. 뭐냐면은 이제 뭐 단순하게 신문에서 이렇게 쫙 이제 한 글자만 보고 그걸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통계적 분석을 해야 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는 부동산, 항공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파산을 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파산을 경험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냉정히 말씀드리면 트럼프 옆에는 이제 누가 있죠? 그렇죠. 벤세트라는 그죠? 이제 조지 소로스 헤지 펀드에서 활약하던 그런 사람이 이제 재무부 장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투자, 민간혁신, 성과회수, 재투자, 이러면 이게 뭐냐면은 결국 돈이 바로 되는 분야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아주 확실한 분야에 계속 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산업에 투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분위기가 어땠어요? 선생님들 이제 한미 정상회담 보면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화기애애하죠. 왜 화기애애할까요? 처음에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이제 모태신앙 관점에서 기독교 관점이 있기 때문에 왜 저기 그 한국의 교회에 그런 뭐 압수수색을 했냐 하면서 약간 기분 나쁘어하는 그런 이제 피드를 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가 뭐라고 합니까? 같이 뭐 중국 안 갈래? 막 이러면서 막 장난을 해요. 장난을 하고 화기애애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는 굉장히 긴장한 모습으로 굉장히 이제 그렇죠? 뭐 이제 립 서비스를 많이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농담도 많이 하고 해요. 왜 그럴까요? 조선하고 원자력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술이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원하는 건 100% 이겁니다. 100%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관점에서 보면 탈세계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조선업은 미국이 당장 5년 10년 준비한다고 해서 되는 산업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팔란티어랑 협력해서 HD 한국조선해양도 이제 산업의 자동화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실제 산업의 자동화가 100%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동차처럼 그렇게 작은 크기의 제품은 그 산업재가 아니고, 선박은 이제 모빌리티 관점으로 보면은 전 세계 그 지금 현재 지구에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모빌리티입니다. 그렇죠? 모빌리티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동 수단으로는, 그렇죠? 비행기는 그죠? 잽도 안 돼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탈세계화 관점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정부가 타깃한 산업은 주가가 PBR이 뭐예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에 당겨서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반영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가 않고, 결국에는 계속 선반영되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엔비디아가 고점이다. 참 저는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미국 주식 엔비디아가 고점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미국 주식 뭐 메타가 고점이다고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 뭐 재무제표가 그렇대. 근데 우리나라 뭐 현대일렉이다, 뭐 하나에로스페이스다, 뭐 이런 주식은 고점이다고 얘기하는 사람 너무 많아.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두산에너비티 포함 지금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하나엔진, 현대만엔진 이렇게 올라가지만 왜 계속 올라갈까요? 자,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제가 멤버십에서 현대만엔진은 이때 또 사라고 했는데 이때 사라고 했는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은 이미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미 많이 올라갔는데 제가 왜 또 사라고 합니까? 왜 또 사라고 해요? 지금은요, 선생님들이 주식을 볼 때 반드시 봐야 될 거는 선행 PBR 이런 것도 봐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산업이, 이 기업이 쇼티지인지 그러면은 POR 뭐 20배, 30배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7년에 기준으로 지금 1,500억 잡았는데 지금 계속 쇼티지 발생하니까 당연히 28년, 2030년, 2035년까지 지금 HD 현대그룹은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그룹은 지금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높이 잡아놨는데 그거에 맞춰서 지금 분야 어쨌든 조선업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빼고는 중국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도 보였지만 탈세계화는 50년간 진행되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하고 절대 협력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1,500억 잡아놓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최대치로 뭐 2,000억, 3,000억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당연히 5조, 6조 그냥 가는 거죠. 여러분 강력한 지금 모멘텀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이 왜 그렇게 세게 올라가냐는 그 주식이 갖고 있는 기업이 갖고 있는 제품이 지금 많이 팔리니까 그런 가는 겁니다. 많이 팔리니까. 그쵸? 그 많이라는 건 추상적인 단어고 실제로 산업의 측면과 역사의 측면이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우리가 불닭볶음면을 해석할 수 없어요. 불닭볶음면이 왜 이렇게 많이 팔려 해석할 수 없어요. 그쵸?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뭐 구글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뭐 이제 뭐 그런 이제 글로벌 이제 트렌드를 분석해 보면은 불닭볶음면이 계속 팔리는 걸 분석하면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파마리서치, 불닭볶음 그리고 APR 이런 주식들은 제품의 킬링 아이템 때문에 계속 떨어지면 매수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2의 이런 거 예를 들어 제2의 파마리서치 제가 이제 우리 멤버십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해가지고 APR을 분명히 61,000원, 62,000원 뭐 이 사이에서 제가 분명히 멤버십에서 여러 차례 아주 몇 달 동안 여러 차례 시장이 안 좋을 때 사라고 했었습니다. 여러 차례, 그죠? 시장이 안 좋을 때 여러 차례 사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그 주식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동성화인텍 올라가고 여기서 보시면 그죠? APR 4월 초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이 뭐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시면 안 되고 실제로는 가장 크게 올라갈 종목을 홀딩하셔서 계속 먹으면서 다른 종목,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산에너비티 보면서 최근에 지난주에 내내 우리 멤버십에서 한택, 태광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제가 월요일에 뭐라고 하냐면 오리엔탈 전공, 한택, 태광, 특히 한택하고 태광은 LNG 직접 수혜가 있고 특히 태광은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꾸 윗꼬리가 달리는 건요, 이게 이제 사실은 떨어질 확률도 높지만 사실은 여기를 돌파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무섭게 올라가겠다는 신호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안 좋습니다. 안 좋다라는 전제가 있다. 이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안 좋다라는 전제가 있다라면은 당연히 이 기업은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피팅 밸브도 단기 실적은 안 좋았지만 피팅 밸브라는 산업 자체도 탈세계화 관점에서 미국이 왜 자꾸 비트코인 뭐 대체 자산이라고 얘기하고 알래스카 LNG 얘기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실제 통화 약세로 금융억압은 통화 약세로 가는 건데 아까 얘기했죠? 이게 지금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부주도 B2B 투자는 결국 가는 종목 더 간다. 근데 가는 종목이 어디까지 가냐? 상상을 초월하는 법으로 만들 것인데 미국 닉슨 대통령의 여기서 보시면 닉슨 대통령과 터키의 이제 통화 정책을 보면은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연준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정치적 시도로 해석되는데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향후 통화 정책을 압박한다는 거죠. 금리 인하해라. 왜냐?
그러니까 사실 1970년대 말 1978년에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서 폴 보커 의장은 정치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를 심화시켰지만 장기적으로 물가 안정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연준의 신뢰성을 강화했어요. 여러분들이 1970년대 우리나라 기준으로 1980년대까지 월급 모아서 저축하면은 아파트 살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참고로 그때는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준은 시장 신화적 정책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위상을 높였다. 이제 정부와 협력했던 시기요. 독립성이 강조된 시기고 정부와 협력했던 시기로 이제 돌아가면은 1930년대 대공황 당시에 루즈벨트 행정부는 뉴디즈 정책과 병행해 유동성을 확대하며 금융 안정을 도모했는데 2차 세계대전기에는 전시 재정 조달을 위해 금리를 인위적으로 고정하며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보시면은 기업 대출, 회사채 매입, 유동성 공급을 실시하며 전시적 공조 체제를 구축했다.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이제 우리가 분석하기 어렵다면은 그냥 심플하게 해석하면 뭐냐면은 2차 세계대전 전후에는 우리가 보시면은 미국이 패권국주의를 위협받았는지 부채가 많았기 때문에 위협받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미국은 계속해서 방산 수출해서 돈 벌고 계속 석유 점유율이 높았기 때문에 산업의 흥망이 계속 그죠? 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경기 침체를 겪기도 하고 이러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제 레이 달리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연준 의장이나 대통령이라면은 자기가 연준 의장이면은 대통령과 협력해 금리 인하를 할 의향이 있다. 금리 인하를 해야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상황이 유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결국 불공평이고 디플레이션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자, 신이 준 선물이 아닙니다. 이 상황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산시장의 성공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막대한 부채,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 이제 서민들, 예를 들어 일반 투자자들은 잘 모르는 게 뭐냐면은 정부가 돈을 풀어서 한 사람당 30만 원 받으면 이거 쓸 수 있으니까 좋다고 해요. 이거에 굉장히 집중해요. 이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30만 원 주려다가 세금을 300만 원 매길 수도 있는 거예요. 정부의 정책은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유동성을 풀면서 물론 어떤 정부든 30만 원 개인에게 주면서 이제 그 내수를 늘리게 됐다고 해요. 냉정히 말씀드리면 내수를 늘리는 것 같지만 이거 내수로 대체하는 동안 여기서 이제 다른 돈은 해외에 나가서 다 쓰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수를 이거를 지금 이렇게 올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걸로 인해서 뭐가 나오냐? 실제로는 자산시장, 인플레이션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음식값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전체 자산시장, 실제로는 부동산하고 주식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그중 가장 큰 피해자가 임금 근로자하고 저축.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뉴욕에서 아주 고소득 임금을 받는 이제 임금 근로자 또한, 그러니까 이제 실제 탑 티어인 변호사라든지 뭐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연봉 100억, 연봉 뭐 50억 이런 사람 제외하고는 연봉이 몇십억 넘어가는 사람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임금 근로자와 저축 노동자들은 뭐예요? 자산 투자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은 불공정한 사회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과거의 1억과 지금의 1억이 다르지만 이미 몇 년 전의 10억과 지금의 10억이 달라요. 여러분 몇 년 전의 10억은요.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돈 조금만 빌리면 살 수 있어요. 이제 10억 갖고는요. 같은 10억을 빌리지 않은 한 웬만한 좋은 아파트를 서울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서울에 뭐 100억 아파트 있다고 아유 진짜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런 역사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억압은 필연적으로 불공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저축을 하고 그냥 노동만 해서는 절대 현재 상황에 탈피할 수 없어요.
그 역사가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은 결국 트럼프는 생각을 할 겁니다. 뭐예요? 불공정이냐? 아니면 뭐예요? 다 같이 망하느냐? 다 같이 망하는 걸 원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면 다 같이 망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살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일단 유동성을 풀자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유동성을 풀게 됩니다. 그러면 유동성을 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주식이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주식이 더 올라가고 한국 증시가 이제 희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흐름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세린 메이라고 있었습니다. 매년 5월 달에는 매도를 해야 살 수 있었어요. 매년 5월 달에 매도해야 살 수 있었어요. 그게 매년 반복됐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왜 세린 메이가 반복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세린 메이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흐름에서는 세린 메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5월 달에 만약에 누군가 매도했어. 미국 시장 더 떨어질 거야. 매도했어. 그러면 지금 두산에너비티로 돈을 못 벌었을 겁니다. 한국조선해양으로 돈을 못 벌었어요. 오히려 5월 달에는 매수 타이밍이었습니다. 지금도 다들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위축되고 있어요. 냉정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먹을 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이죠. 지금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게 뭡니까? 자, 풍산이라는 종목이 차트만 봤을 때는 더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한 여기서 10% 내외는 더 조정을 보여야 정상입니다.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선행 PER이나 PBR 관점으로 이 회사는 절대 고평가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 고평가인데 지금 왜 제가 고평가인 상황이라고 말할 수 없냐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조선 그리고 방산주는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이제 풍산이라는 기업은 실제로 하반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실적이 나오는 11월,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은 10월에서 11월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사실상 8월하고 9월은 저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3분기, 4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주가는 이미 올라갈 확률도 높고, 그죠? 올라가 있을 확률도 높고, 그리고 그거 뭐냐면은, 이제 보시면은, HD 현대일력이 선행 PBR이 7.6배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오션도, 하나에로스페이스도 4.7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가치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물론 이제 실적 가치 매우 훌륭하고, 두산엘비티도 이제 3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7.6배까지 올라가고,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보시면은 더 실적이 늘어날 거야. 근데 여러분들 아까도 생각해 보세요. 주식이라는 게 제가 두산 LBT 얘기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두산 LBT가 더 올라간다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은 정부가 돈이 될 만한 산업에 더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돈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 뭐 오늘도 며칠 전 하루 전인가 뭐 이소영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국민연금이 펀드 운용을 왜 보수적으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삼성하고 SK하이닉스의 지금 격차가 벌어진 게 왜 HBM 격차가 벌어진 게 왜 그래요? 자, SK하이닉스는요. 기업 문화가 실패하더라도 그냥 해보세요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실패하더라도 해보세요. 미국의 기업 문화가 그렇습니다. 실패하더라도 일단 해보자. 벤처 문화가 그렇습니다. 삼성은 내 자리가 위태로워지니 실패할 거는 하지 마라고 이미 임원이나 뭐 부장급에서 다 자른다고 합니다. 그런 문화가 있었대요. 불과 몇 년 동안.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어떻습니까? 없었습니까?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조선주 올라갈 동안 굉장히 재미없어요. 아주 평범한 상황만 유지됩니다. 이런 평범한 상황을 유지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가장 우리나라 1등 신랑감, 1등 신부감이 누구였냐 하면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웃긴 얘기예요. 공무원이고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지금 공무원하고 학교 선생님은 미안한 얘기인데 성격이 굉장히 좋고 키가 크고 굉장히 훌륭한 모습이어도 뭐예요? 연애 대상으로 안 좋은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나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어도 멋지게 덱스라는 인물이 그래요. 멋지게 내가 한번 뭐 해볼 거야. 그쵸? 인플루언서로 성공한 덱스라는 인물이 그래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전투적으로 나가서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 필생즉사라는 생각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됐습니다. 그쵸? 내가 뭐 잘못됐다고 움츠러들고 위축돼가지고 노동만 하고 저축만 하는 사람은 계속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흐름, 향후 50년간은 아까 계속 말씀드립니다. 콘트라티에프 파동에 의하면은 50년간은 탈세계화가 진행될 수밖에, 2060년까지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2060년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나 상황이 안 좋을 나 너무 많이 늙는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 선생님들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미리 선반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주식이 더 올라간다는 걸 이거를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 망하느냐 아니면은 빈부격차가 커지느냐. 트럼프는 당연히 디플레이션보다 인플레이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을 선택한다면은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조선업하고 원자력처럼 미래 성장이 확실한 분야에 대해서 계속 선행 PBR이 올라갈 거고,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농심 대비하면은 삼양식품이 엄청 올라갑니다. 그쵸? 왜 그럴까요? 팔리는 종목이 더 그 기업이 팔리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보시면은 이 미코라는 기업도 실적이 보시면은 말도 안 돼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뭐 매출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영업이익은 뭐 그냥 평범한데, 그렇죠? 이제 물론 이제 자회사 미코파워하고 뭐 미코세라믹스의 영향이 있겠지만, 그렇죠? 1분기 실적도 뭐 벌써 여기서 보시면은 600억 했어요. 근데 600억이라는 숫자가 보시면은,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대략적으로 1000억이라고 하면 시가총액은 당연히 뭐 1조 가야 정상일 수 있어요. PER, PBR 관점으로 EPS도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EPS가 보이면 이거 두 개 합치면은, 그죠? 700입니다. 그죠? 벌써 보시면은, 그죠? 540일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000만 지켜도 어떻게 됩니까? 1000만 지켜도, 그죠? 많이 정상이고, 그 선행 PER 관점에서 뭐 이걸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PBR 관점에서도, 그죠? 지금 BPS 뭐 이런 식으로 찍히는데, 이게 이제 선행 PBR 관점에서 뭐 3배 뭐 이렇게 찍힌 2배 뭐 이렇게 찍히겠죠. 근데 BHI 어떻게 됩니까? 계속 뚫고 올라갑니다. 이런 게 다 시작에 불과할 수 있어요. 왜냐? 터빈 산업이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BHI도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제가 볼 때 6만 원 넘기자 하면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이게 과연 여기서 폭락 나와서 다 끝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정은 보이겠지만 또 이제 어떤 시점에서는 더 올라갈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조선주가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다. 아직까지도 매력적이다. 이 멤버십에서 오랫동안 얘기했고,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사실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라도 늦는 순간 멤버십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늦으면 늦을수록 사실 먹을 게 별로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지금 빨리 가입을 해서, 왜냐?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올라가는 종목이 더 올라가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장이 20년 간격으로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2배,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 2배. 그러니까 지금 지금 PBR 지수가 1배 됐다고 해서 많이 오른 게 아니고, 아무리 못해도 1.2배, 1.5배까지 올라갈 수 있고, 길게 놓고 보면은, 제가 한 2년 정도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 항상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멤버십 분위기 너무 좋았는데요. 최근에 몇 주간 HD 현대미포를 메인으로 알려드렸고, 이렇게 큰 수익이 났습니다. 240만원. HD 현대미포는 제가 멤버십에서 계속 매도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매도하신 분들도 상당하네요. 120만원, 67만원, HG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16%, 심태, 그리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감사를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그거는
당연히 HD 현대미포를 최근에 8월 사실상 제가 이제 멤버십에서는 20일 또 추가 매수 진행을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저점 매수 이후에 이렇게 큰 수익이 났습니다. 130만원, 240만원, 그쵸? 이분은 이제 보시면 1700만원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저의 빅데이터 그룹 멤버십 수익 파티였습니다. BH,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 100만원 받았고요. 보시면 태광, 한택, HD 현대미포까지 210만원, KCC, HD 현대미포. 그러니까 HD 현대미포가 수익률이 상당히 좋죠. HD 한국조선해양도 제가 멤버십에서는 절대 매도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종목인데요. 선비님 나날이 실력이 늘어나시나요? 요즘 유행하는 걸로 미치신 거 아니에요? 조선주 팔지 말아라, 팔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보가 또 있을지 너무 멋있으세요. 이제 현대미포랑 중공업이랑 등등 조선주 급등하는 걸 보면 숨이 멎는 줄. 오늘도 여러 종목 수익 중입니다. 그리고 KCC도 수익권으로 들어왔어요. K금증권, 한국금융주 수익권입니다. 29만 7천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세진중공업까지 98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특별히 1000만원이나 수익 나셨는데요. HD 한국조선해양 500만원 수익 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수익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멤버십은 정말 큰 수익 축제였습니다. 조선주가 강세를 보였고 특히 6,300만원 버신 분들 계시고요. 525만원, 520만원 일주일간 버셨어요. 세진중공업 169만원, HD 현대미포, 오리엔탈전공, 한국금융지주 120만원 보시면 이제 57만원, 또 이제 한 달간 190만원 수익 나셨습니다. 이제 뭐 소액으로 하시는 분도 이제 하루 평균 뭐 10만원에서 200만원 갖고 하시는 분도 190만원 수익이니까 굉장히 큰 수익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죠. 여러분들도 하루빨리 함께 하시길 권합니다.